교수가 유엔 근무하면서 느낀 소감. 유엔은 사람을 뽑을 때 이 세 가지 조건에 의해서 뽑는다. 그 나라가 돈을 얼마큼 많이 내냐, 국가별로 안배 또는 대륙별로 안배, 마지막에는 남녀 동등 비율로 뽑으라는 성균형, 이 세 가지 원칙이 있어요. 여자가 적기 때문에 남자가 굉장히 조금 불리하다, 여자가 조금 유리하다. 왜 그러냐면 남자가 지금 많이 갔기 때문에. 그럼 남자가 기회가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도 가장 중요한 것이 그 나라가 얼만큼 유엔에 분담금을 많이 내느냐에 따라서 인원을 많이 배정해 줍니다. 국제기구를 움직이는 것, 바로 반짝반짝거리네요. 이 Money, Power, Respect입니다. 돈을 많이 내면은 사람을 많이 주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식당에 가서도 이 친구들과 밥을 먹을 때도 밥 먹고 나서 내가 딱 회의를 하면은 다른 사람이 우러러보고, 그렇잖아요? 국제기도 마찬가지다. 돈을 많이 내면은 뭔가 베네피트가 많이 있다. ODA라는 게 있습니다.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t라고 해서 후진국을 지원해주는 자금을 ODA라고 그래. 우리나라가 ODA 자금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가 의상이 늘어나는 거죠. 그 다음에 다른 나라는 경제 위기 속에서 이렇게 마이너스, 그러니까 국제기구에 돈을 덜 내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이런 어려운 시기에도 5.8%를 유지하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국민 총 소득의 0.9%를 내고 있는데 이것이 DAC, 선진국 기준으로 하면 0.31을 내야 돼요. 우리는 아직까지 굉장히 짭니다. 더 내야 돼요. 그런데 UN 목표는 0.7이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지금도 많이 내고 있지만 앞으로 더 내야 된다. 이 뜻이 뭐야? 한국 직원을 더 많이 뽑아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과 비교할 수 없는 많은 인원이 UN에 가야 된다는 겁니다. 각설하고 돈을 많이 내면 필연적으로 한국 국제직원 늘려야 한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거를 여러분에게 말하는 거예요. 한국은 UN 분담금 서열이 얼마나 되는가? UN 회원국 192개 회원국 중에서 한국은 11번째로 돈을 많이 냅니다. 앞으로는 더 많이 내야 되겠죠. 자, 미국, 일본, 독일 이런 식으로 돈을 많이 내고 우리나라는 11번째다. 그런데 돈은 많이 내고 직원은 별로 없다. 미국 같은 나라는 돈도 많이 내고 직원이 많아갖고 돈을 다 찾아가요. 내고. 자, 한국 직원 수. UN 직원이 12만 명인데 우리는 399명. 저기 그래프가 표시도 안 되네요. 0.33%인데 분담금 기준으로 하면 2.3%를 가져가야 됩니다. 그러면 최소한 1000명 이상은 교대병력까지 하면 1500명은 근무를 해야 되는데 지금 0.33%에 399명 뿐이 없다. 앞으로 최소한도 우리가 700명 이상은 단기적으로 우리가 더 많이 근무를 해야 된다. 그런데 UN 사무국에 근무하는 직원 수를 보면 우리나라는 돈은 11번째로 내고 직원 수는 35번째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게 뭐냐? 이걸 좀 쉽게 표시하기 위해서 돈은 11번째로 내는데 직원은 35번째면 이 안에 있는 나라는 굉장히 좀 잘 사는 나라고 좋은 나라이겠지 하고 보니까 나이지리아, 카메룬, 가나, 필리핀, 우간다, 파키스탄, 에티오피아, 모로코, 남아프리카, 우크라이나, 네팔이 우리나라 사람보다 많다. 자, 여기 보면은 이게 분담금 낸 액수입니다. 우리나라는 13개 나라만 뽑고 봤을 때 우리는 11번째로 냅니다. 그런데 분명히 호주하고 네덜란드보다 우리나라가 돈을 많이 내죠. 그런데 이 분담금 내는 서열을 그대로 놓고 이게 서열입니다. 미국, 일본, 독일 이렇게 쫙 이 분담금 서열이지 이게. 분담금 서열. 그런데 미국은 돈도 많이 내고 직원도 많아요. 일본은 돈은 2번째로 내고 인원은 직골이 많아요. 그리고 쫙 나오고 프랑스는 돈도 별로 안 내는데 직원은 많아요. 여기 한번 보여요. 아시아 국가는
아주 미미해. 유럽 국가, 미국은 엄청나게 많고, 우리는 13개 국가만 놓고 봤을 때도 분명히 호주하고 네덜란드보다 우리가 돈을 많이 내는데 인원이 훨씬 적어. 제일 작아요, 한국은. 분담금 서열 13개국 중 근무 인원수 최하위. 이현정 학생. 이현정. 이 학생이 질문한 거. 아시아인 유엔 진출하기 어렵나요? 무엇이 대단한 일인가요? 그까진 게. 에? 그럼 난 답변을 해야지. 유엔은 서구 가치가 지배적이다. 유엔 사무국 직원 수 비교 시 미국 직원은 중국, 일본, 한국을 합한 인원의 4배가 많다. 유럽 주요 국가 직원은 아시아 주요 국가 직원의 6배.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똑똑한 미국인 프랑스인이 유엔 직원으로 오면 이상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라 뺑 믿고 오는 거예요. 후진국에서는 엄청나게 똑똑한 사람이 와. 그런데 미국, 프랑스에서 좀 보면은 멍청한 놈들이 온다고. 나라 백으로. 나라 잘 만나가지고. 유엔 직원과 한국 공무원 수를 비교하면 우리는 공무원이 90만 명입니다. 유엔 직원은 12만 명이야. 그 중에도 전문직 직원은 5만 명입니다. 유엔은. 우리 국가 공무원은 한 60만 정도 돼요. 그러면은 유엔 전문직은 한국 중앙 공무원의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참, 유엔 직원이 된다는 것은 이만큼 어렵다는 겁니다. 아무나 가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영덕외고 여러분들은 조금만 공부하면 갈 수가 있어요. 지난번 서울대학교 가서 특강을 하는데 한 학생이 의학 전문대학을 가려고 생명공학을 하는 학생이요. 그런데 의사가 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학생이 갑자기 내가 한비야 이걸 보여주고 내가 이 국제교육 강의를 했더니 충격을 받아가지고 내가 아프리카 봉사 갈래요 해가지고 아프리카 봉사에 지원했어요. 걔는 아프리카 봉사 지원하면 의학 전문대학을 갈 수가 없대. 마지막 기회라. 근데 포기하고 간다고 그래. 그 어머니가 나를 찾아와가지고 말이야 뭐라고 막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내가 특강을 들었어요. 어머니하고 같이. 그게 내 가슴을 뛰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뭐라고 답변했냐면 의사는 너 말고 갈 사람이 많지만은 내가 아프리카 가서 그걸 하면 아프리카가 따뜻해진다. 너 잘한다. 가라.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유엔의 15개 기구 인원이 많은 순으로 보면은 유엔 사무국이라는 데가 4만 명 이상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월드뱅크예요. 1만 명 이상 근무하는 게 이 두 가지인데 가장 큰 기구인데 이 기구의 2대 수장이 한국 사람이에요. 옛날하고 달라졌죠. 아시아 사람이 올라가고 있다. 경제 위기를 맞아갖고 서구하고 미국은 빚을 져가지고 돈을 낼 수가 없어. 국제기구에. 그래서 중국하고 한국이 돈을 막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시아 사람들이 옛날에 못 받던 서름을 그 사람들은 토해내고 한국 사람은 받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국제기구에 근무를 할 때가 그 타이밍하고 맞는 겁니다. 유엔 기구는 이런 여러 가지가 있어요. 조금 더 설명하겠지만 유엔 사무국이 제일 큰데 유엔 사무국에 근무하는 필리핀과 한국 사람 숫자를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필리핀은 유엔에서 돈을 타먹는 나라고 한국은 유엔에다 많은 돈을 내는 나라예요. 그런데 비교해보니까 필리핀이 우리 한국 사람보다 8배가 많아요. 왜 그럴까요? 한국을 인원을 많이 주고 싶어도 자격을 갖고 오지 않아. 자격. 국제기구 가는 3박자. 뭡니까? 외국어. 유엔 공용어 2개. 그 다음에 가능하면 석사. 그 다음에 마지막은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되는 국제기구 관련 기관에서 인턴십을 해야 돼. 단기간이라도. 이 3박자가 없으면 초급적으로 뽑지 않아요. 그런 걸 안 갖고 오니까 아하 할 수 없다. 자격 안 된 사람을 쓸 수가 없으니까 그 인원이 카나다로 가고
필리핀으로 가는 겁니다. 필리핀을 못 살려고 어떻게 가져가? 아니에요. 필리핀 소수는 엄청나게 잘 살아요. 내가 필리핀 근무할 때 나를 초대해서 가봤더니 헬리콥터가 있어, 집에. 잘 사는 사람은 잘 살고 못 사는 사람은 못 살지. 이런 사람은 외국에 가서 공부도 많이 했어. 이런 사람이 가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유엔이 억지로 한국 사람 안 뽑으려 하는가? 아니면 자격 요건이 부족인가? 교수가 보기에는 억지로 한국 사람 안 뽑으려고 그러지 않아요. 물론 영어 이외에 이런 외국어를 요구하죠. 영어 플러스 하나 더. 그런데 국제기구 가려고 하는 사람이 영어만 달랑하고 제2 외국어 하나도 안 한다? 그럼 경쟁력이 떨어지죠. 물론 영어만 잘해도 갈 수 있지. 그러나 국제기구를 가고자 하는 사람은 영어 말고 다른 말을 하나 해야 됩니다. 잘은 못하더라도 하나. 그래야 하는 거하고 안 하는 거는 하늘과 천당 차이다. 잘하고 못하고는 떠나서. 그 다음에 가능하면은 해외 가서 공부를 하는 거. 대학원이 됐든 아니면은 대학이 됐든 아니면은 교환학생으로 가든. 왜 그러냐? 국제기구이기 때문에. 유엔이 요구하는 자격 요건 부족이 더 많습니다. 특수 전문가를 요구한다. 한국에 공부 못하고 아무것도 직업이 없는 사람 데려다 쓰는 직업 구호소가 아닙니다. 유엔과 국제기구는 석사 이상을 요구하고 유엔 공용어 2가지 이상을 하는 사람을 뽑는다. 그 다음에 반드시 색깔이 이 사람이 국가에 공헌하는 사람, 세계에 공헌하는 사람, 봉사정신이 있는 사람인가? 이런 것을 단기 국제기구 자원봉사 인턴십 이런 거 갖고 봅니다.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똑똑해도 이런 키워드가 발란티어 인터내셔널 이런 기관에서 잠시라도 가서 무슨 일을 한 경력이 없으면 절대로 뽑지 않는다. 이거를 잘 몰라요. 이 마지막 부분을 굉장히 미스를 해요. 우리 한국 사람들 공부만 많이 해가지고 과외 활동만 쓴 게 없어. 서양 사람들은 빡빡하게 써. 여기에 차이가 많이 난다. 유엔 공채에서 한국인에게 편협적이 아닌 이유, 반기문 사무총장도 연임까지 하고 유엔의 두 번째 기구인 월드뱅크 총재도 한국 사람. 처음에는 139명이 들어갔지만 323명, 400명 점점 늘어나고 있다. 역설적으로 한국인이 국제기구 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여러분 시기에 맞춰서 오고 있다는 겁니다. 부족하다는 게 아니고 여러분 항상 어떤 물건은 양면을 가지고 있어요. 컵에 물이 반이 있으면 비관적인 사람은 물을 다 먹어갖고 반뿐이 없네. 근데 긍정적인 사람 반이나 있네. 이게 다른 겁니다. 이거는 우리 국제기구의 인원이 지금 없어 굉장히 우리가 손해를 봤지만은 앞으로는 그거를 바꿔가지고 우리에게 많은 국제기구에 갈 수 있는 사람이 올 수 있도록 정부도 노력하고 있고 많이 노력하고 있어요. 그 노력을 여러분에게 조금 이따 설명해 줄게요.